네, 선생님들 3일 동안 연수를 받고 계신데 어떻게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실습하실 수 있게끔 하지 못했던 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원격에서 할 때는 주로 쌍방향으로 해서 연수하시는 분들랑 같이 좀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토의 토론 시간을 조금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단축하고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규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력이 좀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가 한 학교에 보통 한 명, 정말 많으신 분들은 2명 정도 있긴 하지만 그 보통 학교에서 얘기하기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연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정보 과목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였고요.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바로 쓰실 수 있는 자료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정보 선생님들은 아마도 느끼시는 것처럼 평생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보 과목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얘기는 정보 과목도 중요하고 학교 내에서의 입지나 학교 내에서 업무들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랑 그다음에 또 신규 연수를 받으셨던 몇 분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 바로바로 질문을 받아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그 신보년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신규 선생님들의 궁금한 점들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연수를 이수하셨던 분들 중에서 신규 교사 5년차 미만의 선생님들도 같이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분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어떤 분들인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해서 같이 보여드리게 할 거고요. 신규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다음 저희가 강사를 하셨던 선생님들도 같이 이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한 분씩 좀 이따 인사를 드릴 건데 아쉽게도 여기 광덕구에 있는 이재원 선생님께서는 AI 융합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데 오늘이 마침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여를 못 하셨는데요. 이재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근무하신 지 이제 다른 곳에 있다가 오시면서 광주의 광덕고라는 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학교 학생들을 대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한 입시도 많이 성공하셨던 그리고 소프트 교육 선도학교를 최우수를 받으셔가지고 해외에도 나갔다 오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모지였는데 최근에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정보 선생님들이 활약을 해주시면서 특히 뭐 광덕고나 이런 곳들에서 앞장을 서시면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학교 중에 하나예요. 네, 저희가 뭐 수도권이다 또는 밑에 뭐 또 지방에 있는 학교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을 이끌고 가면은 그 학생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를 보여주신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뭐 채팅창도 좋고 가끔은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말로다가 네, 이런 거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처음에 조금 말씀이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먼저 답변을 해봤어요. 나는 이런 망한 수업을 해봤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네, 저희가 한번 까고 들어가려고요. 네, 이거는 인천의 인하사대부 중에 김영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건데요. 인하사대부 중에 김영기 선생님은 우리나라 정보 선생님 중에 로봇의 넘버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각종 로봇들을 휩쓰시기도 하시고 피지컬에 관련된 교재들도 굉장히 많이 집필하시고 소프트웨어 최우수 선덕글도 많이 선정이 되신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잠깐 만나서 나는 이렇게 수업을 망해봤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인하사대부속 전격교사 김영기입니다. 사실 망한 수업은 많이 했었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피지컬 수업에서 좀 많이 망했어요. 피지컬 수업을 가장 잘하게 된 것도 피지컬이지만 그러면서 가장 망한 수업도 피지컬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사실 이 피지컬이 브레이드보드 빵판을 쓰는 순간부터 망했어요. 혹시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빵판을 쓰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그거를 회로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지 회로가 잘못된 건지 여기부터 이제 뭐 자꾸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선만 꽂으러 다니고 안 되는지 확인하고 눈도 안 좋은데 막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화면 잠깐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고요. 화면 보이시나요? 회로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수업을 망치셨다고 합니다. 아직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줌이 아웃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수업을 원격도 굉장히 많이 망하고 계세요. 네. 자, 좀 이따가 지금 왜냐하면 선생님들 특히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브레드보드를 쓰는 순간 피지컬 컴퓨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학교에서도 브레이드보드를 써보시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셨는데 줌이 갑자기 아웃이 됐습니다. 좀 이따가 네, 이거 연출된 상황이 아닙니다. 네, 원래 저렇게 망합니다. 네. 자, 요거는 좀 다음에 줌이 살아나면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나는 이런 성공한 수업을 해봤다라는 주제인데요. 저희가 피지컬 영역을 담당하셨던 안문옥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주실 겁니다. 안문옥 선생님은 실제로 피지컬 컴퓨팅보다는 알고리즘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보교사시고요. 특히나 또 알고리즘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에듀테크,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강의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엄청나게 여러 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자, 안문옥 선생님이 성공한 수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문옥 선생님. 네, 성공한 수업을 찾으라고 하니까 순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뭘 성공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어제 선생님께서 황성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지만, 네, 코드업이라고 하는 온라인 저지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저지 이제 그런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수업도 진행하고 평가도 진행하다 보면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 후반부에 안내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 컴퓨터 과학사랑이라고 하는 카페를 통해서 그런 자체 온라인 저지를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체로 온라인 저지를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을 해요. 근데 그런 도구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정답을 맞췄을 때 우리 과목들이 그렇잖아요.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장 좋은 점. 딱 원하는 결과가 딱 나타났을 때 거의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정답, 정확한 풀이 뭐 이런 걸 나타나는 게 되게 아이들이 희열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저지를 가지고 이제 그런 뭐 문제 해결을 하는 수업,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수업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당연히 프로그래밍 능력, 문제 해결 능력도 좀 키워지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수업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 프로그래밍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어지는 그런 NIPC라든지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그 국민대 프로그래밍 대회 이런 거
뭐 그런 대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좀 그래도 내가 수업을 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또 내 자체 온라인 저지를 갖고 있으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나의 문제를 만들어서 수행평가에 쓸 수도 있고요. 다른 학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좋고, 또 그렇게 문제 하나하나씩 누적이 되면 그게 나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또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온라인 저지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그래도 좀 좋았던 수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알고리즘의 대가답게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례를 성공해 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됐던 게 과연 내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였어요. 과연 고등학교에서 정보교과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성공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수업을 끝나고 와서 수업을 뿌듯하게 잘했어. 난 연기 배우처럼 아이들에게 설명을 매우 잘했어만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능력, 특히나 가지고 계신 장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연수를 하면서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나눠서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계신 모든 강사 선생님 대부분이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다 재구성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피지컬 컴퓨팅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래밍 수업을 다 하고 다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가리키면서 1영역, 2영역을 같이 섞어서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도 있으시고 좀 더 노력을 더해 주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성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그다음 특성고등학교는 취업이죠. 근데 그것들이 아이들이 가고 싶어서 갈수록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게 저희가 성공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걸 하고 다시 피지컬 컴퓨팅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질문은 17년간 정보교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적, 가장 슬펐던 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일산 대진고등학교의 황성훈 선생님이십니다. 황성훈 선생님은 소프트웨어 중점고, 최근에는 AI 중점고를 하시면서 교육과정을 굉장히 많이 학교로 끌고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황성훈 선생님의 가장 기뻤던 적, 그리고 슬펐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홍성훈 선생님.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슬펐다라기보다요. 되게 힘들었던 한 해가 있었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 중점학교를 하면서 2학년, 3학년에 과목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한 학기에 4과목을 했어요. 그리고 4과목을 하면서 20시간을 하고 거기에 또 담임을 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면 또 필요한 애들이, 요구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또 방과후 수업을 해야지 되고, 그 해는 거의 1년 내내 거의 학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심했던 게 이제 초근을 달고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한 번은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했을까 해서 초근에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72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간? 일주일이었나? 했고, 한 달에. 그래갖고, 난 대체 왜 이러지? 또 일요일에 둘째 딸을 딱 보고, 딸은 좀 일찍 자니까 걔가 저를 본 게 5일 뒤에 저를 봤거든요. 일요일에 보고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본 거예요. 나는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가 정보교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 해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의 최우수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해 겨울에 영국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또 정말 기뻤어요. 이게 고생을 하니까 그만큼 또 보상이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말 좋았던 거는 학교 공부는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외부 대회를 나가고 지금 생각을 해봐도 정말 괜찮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뭐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이 화재가 인식이 되면은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자동으로 가장 최단 경로의 길을 화살표로 바닥에 표시를 해줘서 탈출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소방대원들이 왔을 때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가마 센서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위치를 건물 밖에서 표시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걸 보고, 또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외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4년제 대학은 가기 힘들 거다라고 했던 성적을 가지고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더라고요. 더군다나 개성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학년 때 담임을 했는데 저희 반 꼴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게 소프트웨어만을 열심히 해도 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보고, 정보교사로서 정말 내가 이거를 잘 선택을 한 것 같고 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했던 게 정말 기뻤다는 가장 큰 저한테 이제 기쁨을 줬던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쁨과 슬픔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노력하는 만큼 슬펐던 것과 기뻤던 것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 뭐 저희 학교도 실제로 5등급이었던 친구가 유일하게 정보교모 과목만 1등급을 맞아서 광운대학교의 컴공과 같은 경우 입학하는 사례들도 많았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만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좀 더 기뻤던 적이 많은 교직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질문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다시 망한 수업의 대가, 네, 김영기 선생님 다시 나오셔서 네, 준비하셨던 거 다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망한 수업의 대가 김영기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망하지 않기 위해서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일단 눈으로 딱 보여지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들어가는 건 피지컬이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이렇게 모듈 형태의 센서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 모듈 형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모듈 형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연결도 정말 쉽고요. 꽂기면 핀에 데이터 핀과 5V랑 그라운드만 꽂아주면 되는 아주 간단하게끔 나와줘서, 이런 형태를 아까 잠깐 보여준 메카솔루션이나 이런 다양한 사이트에서 모듈 형태로 팔고 있어요. 뭐 비싼 거, 싼 거 4,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사는데, 이런 걸 하니까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연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사라진 거예요. 쉽게 연결돼서 대부분 빠딱 꽂으면 대부분 연결이 되는 구조라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면 다양한 온습도 센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뭐 다양한 온습도 센서, 미세먼지, 아까 뭐 지문 인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초음파 센서, 카메라,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도 들어가 보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스까지도 제공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좀 더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할 때 이건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스크 습도 감지기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제작 동기는 어떻게 되고, 핵심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고, 실제로 아이디어 구상도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립도 만들어보고. 근데 실제로 여기다 붙여보면 센서 보드에다가 그냥 습도 센서 하나 갖다 붙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한번 완성해보는 경험을 하니까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좀 더 아이디어가 좀 더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한 결과도 센서보다 결국 선 하나 갖다 습도 센서 붙여서 값쓴 거밖에 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을 실제로 피지컬로 구현해보는 활동도 되고요. 업그레이드 계획도 나오고 작품 소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센서 하나 넣어서 미세먼지 측정 값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센서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계와 뭐 조명을 만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붙여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모듈 형태의 센서들을 좀 준비해 놓으시면 다양한 수업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센서들을 붙일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지컬에서는요. 네. 네, 선생님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망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2015에서는 저희가 피지컬 컴퓨팅 영역이라는 게 새로 이제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영역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상의 환경에서 있던 거 보던 것을 뭔가 만지고 텐저블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심화된 프로그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응용해서 실험 같은 것도 직접 아두이노 키트로 만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많으셔서 김명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전시회 같은 데나 TV에도 굉장히 나오는 네, 성공하신 분이다라는 걸 네, 망한 교사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말을 했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공유 사이트, 저희 채팅에다 이 사이트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점을 여기에다가 지금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보니까 벌써 몇 분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저희 채팅창에 그 주소지만 하나 올려주세요. 네. 자, 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이 네, 승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승진에 누가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마 저희 지금 있는 분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승진보다는 아이들이랑 활동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시고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황성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평균 퇴근 시간이 8시, 9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은 활동이나 무엇을 만드시다가 늦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알기로는 승진보다는 네, 아이들이 그냥 좋아하는 걸 하시는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좀 이따가 전용욱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제가 먼저 이 답변을 네,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는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어서 평가 쪽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2019년부터 바뀌었어요. 예전까지는 지필고사가 되면은 보통 복수 정답이 되어지면 보통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여러 가지 그냥 복수 정답을 인정해 줬었어요. 그런데 정답이 없으면 2019년부터는 무조건 재시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재시험을 보는 경우도 보통 학교장 경우가 있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는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심하다,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근처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의 사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시도교육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지필 평가는 예를 들면 저희가 교양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필고사를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험이 많거나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안 돼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도교육청에 있는 그 평가 계획, 그 평가 기준을 좀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필고사도 꼭 내야 되는 과목이도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이제 새롭게 등장하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구에 있는 초등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이 계신 분들이 다 IT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자세요. 그중에서 초등에서 정보부장을 맡고 계신 전용욱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베테랑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실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용욱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저는 지금 교직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체육부장 경력이 8년이고요. 정보부장 경력은 원래 2년 차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말씀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파견 가 있다가 오랜만에 학교로 복귀를 했는데 정보부장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 학교는 신설학교라서 제가 작년에 깐 박스만 한 몇백 개는 된 것 같아요. 컴퓨터 박스, 태블릿 박스 이렇게 깠는데 또 마침 작년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서 원격 수업이라는 없는 업무도 이렇게 정보부장 아니면 연구부장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이렇게 넣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저는 인공지능 선도학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에듀테크 활용 선도학교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흔쾌히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도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어렵다 부분일 때는 처음부터 그냥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지더라고요. 제 초임 때 그 인증서 한 40개 정도 옮겨드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보시고 물론 정보 업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정보 교사기 때문에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이제 좋은 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다음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대부분 공문에 정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보부에 있어야 되느냐, 정보부에서 담당할 업무냐, 정보교사가 담당할 업무냐를 확실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도 정보부에 계실 텐데 과연 정보부의 업무랑 그다음 정보교사의 업무랑 무엇이 다를까? 저희 말고 아마 신규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규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답변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목이 한 번 정보부는 평생 정보부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신규 선생님들 5년차 미만의 신규 선생님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보부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정보부 정보부인 네, 정보부인을 손 들어볼까요? 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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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파티. 정보부의 제일 힘든 업무가 뭘까요, 우리? 저는 기자재 관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기자재 관리. 왜냐면 이제 다른 학교에 있다가 그 학교로 가면 그 학교에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장부가 있지만 사실 그걸 옮기다 보면 모니터나 이런 거는 휴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필요한 장소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이제 뭐 행정실에서도 많이 옮겨서 실제 장부랑 좀 위치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히 저희가 신규 발령을 받았을 때 그 학교 이제 교실 배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노트북이 몇 대가 있는지 태블릿 PC가 몇 대가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는 기자재 업무가 가장 어렵다고 또 생각을 하고 네트워크 관리도 조금 어려운 게 물론 유지보수 업체가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 선생님들께서는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쏟아지는 쿨이나 전화가 매우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합니다. 지금 저희 부서는 융합교육정보부거든요. 근데 이 정보라는 명칭이 주는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정보교사만이 해낼 수 있는 업무로 좀 동료 교사들 사이에 인식이 자리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 말에 이제 업무 분장을 할 때 부서명을 이제 정보를 뺀 상태로 수정을 하는 걸로 건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교육청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올 때도 이런 그 흔히 말하는 그 정보부에서 하는 업무들의 담당자가 정보 담당 교사라고 표기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정보 담당 교사가 정보를 가르치는 교사인지 아니면 그 흔히 말하는 정보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런 명칭도 저희가 차차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으로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스마트 교육부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정보 선생님들이 너무 다 능력자이시기는 하지만 또 반드시 저희가 맡을 필요는 없는 업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신규 선생님들께서 아마 지금도 정보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만의 그런 좀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아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학교를 갔을 때는 사실 그 업무를 아예 모르니까 어떤 부분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저희가 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그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을 해서 내가 정확히 몇 대의 태블릿을 인수를 받았는지 꼭 전임자와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서 문서로 기록을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잃어버린 물품이 어떤 시점에서 분실이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전임자와 조금 불편한 관계를 이제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부 업무 특성상 주기적으로 결제를 올려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품위를 올려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월별로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서 1년이 지나면 사실 제가 그 업무를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1년 지나고 나면 이 시점에 무슨 업무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면 좀 편리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정보 업무를 맡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두 개가 같이 돼 있다 보니까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제도 되는 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네, 조금 더 경력이 쌓이시고 배제는 건 천천히 배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나왔던 얘기 중에 네, 가장 좋았던 학교들도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 선생님들도 좀 네, 경험이 많이 있으시긴 하지만 이렇게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답변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좋았던 학교는 내가 가장 열심히 하고 나중에 나를 가장 많이 찾아온 학생들이 나를 많이 찾아온 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 같아요. 원격 수업으로 코딩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비슷하게 되는데 채점 수업을 만들어서 하시나요? 아마 이걸 경험해 보신 분이 알고리즘의 대가인 안문옥 선생님이실 것 같습니다. 안문옥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하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를 또 많이 하셨네요. 제가 잠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온라인 저지, 저는 제 온라인 저지 이름이 오키오제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그 코드업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그 온라인 저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우리가 기초를 학습할 수 있는 기초 100제 또 추가 100제 총 200개의 문제에 또 추가적인 문제까지 이런 문제들이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초 교육을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제 화면이 보이겠죠? 네, 잘 보이죠?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쓰는데 클래스룸의 활동지랑 이런 온라인 저지 링크랑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도 이제 실습을 할 때 코드 작성을 할 때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거를 미리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이게 코드 창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좋은 게 그런 짝 프로그래밍도 되고 협업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인바이트, 초대 공유하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거기에서 이제 제너레이트 조인 링크 해서 링크를 만들려고 해서 요 링크를 미리 수업 시작할 때 다 미리 받는 거예요.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걸로.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또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코드를 보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링크가 있으면은 요 링크만 있으면 바로 그 아이의 지금 코드를 또 확인할 수 있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저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그 코드업은 수업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좋긴 한데 여기는 그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대회를 대신해서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 수업에 제가 쓰고자 하는 문제들을 5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 해결을 하는데 뭐 물론 아이들이 몇 개 풀었는지가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제출한 것들을 보면은 어떤 아이가 뭘 냈는데 틀렸어요. 왜 틀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서 뭐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똑같은 문제라도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확인해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한 건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래? 설명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환경에서 뭐죠? 태블릿이더라도 키보드만 좀 있으면 충분히 그런 태블릿에서도 이렇게 코딩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해결했는지도 보이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수행평가도 되죠. 왜냐하면 매 수업마다 아이들이 얼마씩 풀었는지가 보이고요. 수행평가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행평가도 여기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아이들이 몇 개를 풀었느냐를 가지고 점수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문제 하나인데 그 문제를 뭐 그런 추상화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핵심 요소 뽑아내고 하는 부분도 알고리즘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동화해서 해결했다라는 부분을 묶어서 평가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저지랑 이런 온라인 플랫폼
코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온라인 환경일지라도 충분히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개의 질문을 한 번에 해결을 많이 해주셨어요. 보통 여기 계신 강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코딩 수업을 거의 대부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뭐 클래스룸이라거나 또는 뭐 그런 LMS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플레이봇이나 지금 말씀하신 채점 서버처럼 그 서버 자체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조금만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피지컬 컴퓨팅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피지컬 컴퓨팅에서 아이들이 고장을 많이 내나요? 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비트냐, 아두이노냐, 또 기술 교과에서 어떤 견제 같은 거, 네, 이런 거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게 저희 김영기 선생님이거든요. 이런 거 잘합니다. 네. 행정실과 물건을 다툴 때 어떻게 하든지, 자, 전문가이신 김영기 선생님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되게 당황스럽네요. 일단 피지컬 교구는 고장 잘 안 납니다. 정말 특히 센서보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고장 잘 안 나고요. 고장 나면 웬만하면 다 바꿔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근데 마이크로비트냐, 아두이노. 저라면 모듈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센서 보드 형태를 사용하고요. 일단 그거 다 기본적인 수업은 충실하게 하고, 그 마이크로비트나 뭐 센서 보드나 코드이나 다 마찬가지로 외부 센서를 못 붙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정규 수업이라면 그냥 센서 보드 형태로 수업을 하고 거기다 붙이는 형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것도 게 해주셔야죠. 네. 네. 타교과의 견제. 저 같은 경우는 타교과보다는 제가 이제 한 거를 도대체 정보 수업이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들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낸 아이디어도 막 이렇게 회의실한데 많이 붙여놓고요. 작품 만든 것도 별건 아니지만 전시도 좀 많이, 복도에도 전시도 좀 많이 하고,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시도 좀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교과랑 연계해서 프로젝트도 좀 많이 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 그래서 예산 때도 사실 추경 때가 예산이 학교 행정실에 많이 좀 남아 있는 편이에요. 그걸 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교구는 재료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재료 사도 좀 편하게, 좀 센서나 모듈 고장나면 어때요? 재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로 다 처리하면서 많이 그냥 망가지고 고장나면 버리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교과의 싸움은 제가 좀 어렵고 허성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나 빼먹었는데 행정실과 물건 구매 다툴 때 어떻게 하시는지. 네, 기본적으로 김명희 선생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행정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투지 않아야 돼요. 네, 특히 관리자분에게도요. 네, 특별히 처음에 한두 번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친해지는 방법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충분히 교장 교감 선생님이 확인하실 수 있게끔 뭐 그 정도만 한다면 행정실에서도 크게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나왔던 것들이 뭐 기술 교과의 견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교과가 견제할 만한 게 없습니다. 네, 물론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이 느끼는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메이커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저게 어떤 교과에서 가져가야 돼? 뭐 어떤 시도에서는 또 뭐 기술 교과에서 중심이 되는, 또 어떤 데는 소프트웨어나 정보 교과에 중심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기술 선생님들을 만나보시면 대부분 이제 어떤 걸 가지고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은 걸 잘하시고 뛰어나십니다. 반면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잘 만들어진 걸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 학교마다 특히나 기술교과 선생님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네, 중학교는 더 많이고 고등학교도 많이 계신데 둘을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는 어떤 게 좋을지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에서만 쓸 거라 그러면 마이크로비트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동아리 활동이라거나 또는 다른 그 교과랑 융합할 수 있는 걸로 하려면 아두이노 쪽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에 쓸 것인지 아니면 수업 이후에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예산이 많다면 다 사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활용성, 그 뒤에 있는 활용성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황성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수업에서 멘토 멘티제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보교과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 수준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계신 황성호 선생님을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에서의 멘토멘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대학교에 일단 뭐 프로그래밍 수업 하나가 제가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생들의 선택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40명을 2개 반으로 나눠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학교 사정상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40명으로 한 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애들을 보조 강사로 빼서 그 학생들을 이제 좀 느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가지고 옆에서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저거를 하는 걸로 수행평 생기부의 그 활동 내용들을 다 적어놓은 쪽으로 하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서도 학생들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말고 그 전에 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정보 예산이 없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이제 외부 사업을 따오면 가장 좋거든요. 네, 외부 사업을 따오는 것도 정말 좋고요. 외부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없어졌고 인공지능 선도학교나 뭐 소프트웨어 뭐 과학융합형 이런 중점학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 이러한 것들을 외부 사업을 가지고 오면 일단 예산이 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게 많아져요. 그런 예산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업에서 따온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단 학교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정보 교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교구나 이런 교구 뭐 기자재까지 아니더라도 교구들을 사야 되는 것들을 필요하다는 것을 관리자분들이나 뭐 행정실에서는 알 수 있게끔 계속된 어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업에서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정보 교과로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외부 사업에 갖고 오는 돈도 있었지만, 근데 작년 정도부터는 이제 외부 사업에서 가지고 오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서 네, 한 1,000만 원 정도는 정보교과 운영비 못해도 몇백만 원을 이렇게 떼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게 필요하다는 게 있어야지 되고 그 필요한 것들이 교사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도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러한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러한 그런 이제 민원이죠.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학교에 요구를 하게 되면 뭐 운영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편성을 해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도 이제 작년부터 고교학점 선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고교학점 선도학교를 하니까는 일단 되게 많은 과목을 뭐 인공지능 중심고 때문에도 개설을 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설을 더 많은 과목들을 가지고 오기는 해요. 그 안에서 특히 뭐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많은 과목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정보과학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 교과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인공지능 기초도 당연히 생긴 과목 중 하나고 그 외에도 각 교육청에서 학교장 신설 교과로 만든 교과도 한 5개, 뭐 수학 쪽에서도 몇 과목 이렇게 생긴 과목들이 있어서 이제 그러한 과목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데 당연히 수준 차가 되게 심해요. 어느 정도 시간을 하면
코드를 한 줄도 못 짜는 애들부터 과제를 던져주면 그냥 혼자 살아 다 하는 애들까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과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붙잡고 걔 하나를 위해서 수업의 한 3분의 1을 버려가면서 딴 애들한테 과제를 주면서 붙잡고 끌고 나가 본 적도 있거든요. 한 마지막에 나머지 학습 같은 거 시킨 거죠. 한 15분, 10분, 15분 이런 잡고 걔가 안 됐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걔가 따라오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속도를 전체적으로 내가 원했던 속도만큼은 못 나갔지만 그래도 좀 더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서 선택했던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못하는 학생들을 너무 못하니까 미뤄두지 않고 계속 잡고 갔어요. 속도는 조금 더 느렸어도 같이 좀 더 재밌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잘했던 애들 역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팀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못하면은 그 학생이 분명히 또 그 코딩이나 이런 쪽은 못하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또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역할을 주고 뭐 자료 수집이라든지 아이디어 구상하고 뭐 보고서 작성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역할을 주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로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예산 같은 경우는 뭐 황성원 선생님처럼 굉장히 활발하신 분들은 외부에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구워주셔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학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저희 교과의 예산을 해줄 수 있는 정보부장님이나 아니면 뭐 교무부장님들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필요성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거꾸로 수업에 대한 설계 같은 것들이 완벽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요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해달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만큼 희생할 거니까 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2025에서는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게 2025부터 학생들이 선택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선택한 학생들은 수준차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잘하면 오히려 더 알찬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중에 요게 있었어요. 아까 되게 길게 써주셔가지고요.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인정이 되는 수행평가 100이 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교육청 순회교사라 지필평가 낼 자신이 없으셔서 수행평가를 하게 되시는데 수행평가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게 되면 또다시 내게 돼서 힘들더라고요. 이런 경우 지필과 수행이 100% 나온가요? 우선 진로 선택 과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평가 100%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얘네들이 A등급, B등급, C등급이 나오죠. 그런데 이 A등급, B등급, C등급의 비중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얘네들 대학 입시에 반영한 그 영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A 등급을 받으면 학생들이 이 과목에 대한 만점을 대학에서 반영을 해주는데 고려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A 등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다 깎여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틀리긴 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를 A 등급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요것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수행 100이나 지필로 가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행평가 100을 하시더라도 A, B, C 등급이 어느 정도 부분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얘기는 실제로 요즘은 플랫폼들이 좋아서 오프라인을 하든 온라인을 하든 모든 학생들을 전부 다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조금 바꿔보신다 그러면 또 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필이 어려우시면 수행 100%로 하시되 수행을 조금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생활기록부를 잘 적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생활기록부를 잘 적어준다는 얘기는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느니 어떤 활동을 했고 얼마나 그걸 잘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업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누가 보더라도 얘가 나중에 종합 전형으로 가더라도 이런 것도 배웠네, 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인수분해를 했네라는 것과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에서 미적분을 했네라는 것들도 저희가 교과에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학생들에게 매일 활동했던 내용들을 끝나고 설문 같은 것들을 받아보셔서 그런 것들을 잘 누적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읽어보고 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복잡한 질문들을 했나 했는데요. 이번에 좀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네, 정말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강사님, 줌 화질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카메라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카메라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십니다. 전문가가 또 저희 김진수 선생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네, 줌 전문가 김진수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연수에 줌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 유가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김진수라고 합니다. 아까 강사님을 보셨던 화면이랑 지금 제 모습이랑 화질이 조금 다르죠. 네, 강사님을 비추고 그 촬영하고 있던 그 카메라는 네, 줌 웹캠으로 촬영된 게 아니고 이제 연수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의 소땡 제품으로 네, 4K를 지원하는 그 네,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라 가지고 네, 금액대가 상당합니다. 네, 한 300만 원 정도. 네. 현재 지금 지금 줌으로 줌에 지금 웹캠으로 비춰지고 있는 제 모습은 네, 그냥 일반 선생님께서 많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인데요. 지금 아까 강사님을 비췄던 그런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이제 시중에서도 보시면 10만 원대 네, 4K를 지원하는 웹캠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정부 부장님이나로 약간 친분이 있거나 예산이 허락되면 네, 10만 원대 정도면 네, 4K를 지원하는 네, 그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네, 웹캠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걸로 네, 아마 예, 이번 그 질문은 이 이야기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여기 카메라가 한 3대, 4대 정도 있고 굉장히 전문가다운 포스를 하고 계셔가지고요. 네, 감히 저희가 범접할 수 없고 300만 원 정도 되는 카메라 정도는 사야지 쓸만하다. 그게 안 되면 10만 원 정도의 4K를 이용한 카메라를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질문들을 주셨는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립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과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할까요? 방송 업무는 또는 신규고사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저희 신규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업무는 아니지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교과연구회를 나갔는데 수업이나 뭐 학교 생활 얘기보다는 업무랑 나이스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좀 주도적으로 수업 연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해결했던 것 같아요, 제 고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이 자신이 있었지만 정보문화나 피지컬 컴퓨팅이 자신이 없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 분야에서 장점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저도 수업 자료를 공유했지만 그 선생님들도 수업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서로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다과목 지도가 많잖아요. 다과목 지도는 어쩔 수 없이 수업 질 하락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 점도 많이 보완할 수 있었고, 2번째는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쩔 때는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한 학교에서 정보쌤 혼자인 학교가 대부분인데 고민도 나누고, 그 다음에 수업 공개도 할 때 그냥 수업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저의 수업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나누고
수업 공개 후에 수업 성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수업 연구 동아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고교학점제나 인공지능이나 뭐 융합 수업이나 이런 여러 고민을 혼자서 풀어나가기보다는 동아리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여러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라도 마음이 맞으면 수업 동아리를 한번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답변이 없습니다. 답이 될 만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대학생이 아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누가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헤쳐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개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신규 연수를 시작한 거는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신규 연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교과는 신규 연수를 이렇게 전국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음의 연수를 어쨌든 선배 교사님들이랑 교육과정, 이게 교육개발, 네, 케리스 같은 곳에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정보교과는 평생 배워야 되는 교과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또 학교에 한 명이는 굉장히 약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 연수가 끝나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2개의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하나는 정보교사연합회, 카이트라고 불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저희가 2013년부터 만들어진 저희 전국에서 정보교사연합회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8월 14일 날 전국 단위에서 온라인으로 선생님들과 하는 정보교사 한마당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뭐 공지사항에 보시면 최근에 우리 소프트웨어, 특히 202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요. 2013년부터 해서 전국에 있는 정보컴퓨터연합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최근에 처음에 첫날 강의를 해주신 정은열 선생님께서 회장으로 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조직 구성이라는 데 가보시면은 쭉 보면 과연 이게 첫날 강의하신 선생님인데 요즘에 교육과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한 10여 년 정도 전의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최근 사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 하는 거는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이렇게 회장님, 부회장님, 간사님 해가지고 연합회가 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선생님들도 여기에 가입하셔서 공부도 하고 많은 정보도 얻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쪽 밑에 여기 있는 그 밑줄 쳐 있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근처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 2008년에 만들어진 컴퓨터 과학 사랑이라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전국에 있는 선생님, 저희가 정보교사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00명 정도나 모인 굉장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2008년부터 만들어진 자료가 여기 글수가 약 좀만 있으면 10,000건을 통과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기간제 정보 선생님에 대한 공고도 올라오고요. 그다음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또 학습지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실 책상처럼 굉장히 사소한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영상 추천합니다 등등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공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자료를 그대로 쓰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특히나 신규가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평생 받아쓰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바꿔보고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바꾸면 좋겠구나,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좀 더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탈퇴도 시킵니다. 또 초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좀 이따 채팅창에다가
초청하는 메일을 드리기 위한 정보를 수집을 할 겁니다. 네, 희망하시는 분은 쓰셔도 되고요. 다만 이게 그 분기나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이게 가입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저희가 202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도 중요하지만 정보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들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연수는 모두 끝이 났고요. 네, 애석하게도 그 선생님들의 질문도 다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요. 지금 안문옥 선생님께서 저희 채팅창에다가 컴퓨터 과학사랑 카페에 가입하실 수 있는 저희가 초대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대해달라고 해도 저희 운영자께서 되게 까탈스럽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다른 교과에서 예전에 들어오셨다가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하지만 가입이 되어지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아마 10여 년 동안 보셔도 될 만큼의 자료들,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전국에서 내가 아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후배들도 더 만들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 들어주시고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한 명의 교사지만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정보 교사일 겁니다. 네, 지금 준비 잘 하셔서 더 멋있는 정보 선생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연수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